당사자라는 존재에서의 법률 행위를 상정하잖아, 민법에서는. 근데 우리 소송 절차에서는 주체가, 법원이라는 주체가 있고 당사자라는 주체가 있는데, 법원도 그러니까 뭔가 판결까지의 소송에서 의미 있는 어떤 행위 등을 하지. 그러니까 소송 행위에 있어서 민법의 법률 행위와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소송법에서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 행위, 그 의미, 효과를 가지는 것에 대한 뭐 요건도 생각해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떤 소송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춰서 소송 행위에서 효과를 내는 이런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법원도 하긴 하는데, 뭐 마지막 기착점의 판결로 기착이 되는, 근데 이건 우리가 굳이 크게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거고, 여기서도 당사자의 소송행위를 관심을 갖게 되는데, 당사자의 소송행위 중에 제일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소를 제기한다는 것에서부터 이제 변론을 펼치는 것에 있어서 당사자의 소송행위가 우리가 이렇게 표출되는 걸 볼 수 있지. 경우에 따라서는 소를 취하까지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다 소송행위지. 변론에서의 공격, 방어 방법, 공격, 방어 방법, 공격하고 방어 방법, 이런 것을 소송행위로서 펼치게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소송에서 펼치는 거의 행위에 사법적으로 법률 행위로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대표적인 게 형성권의 행사. 우리가 민법에서 해제권을 행사한다, 민법에서 상계권을 행사한다 라고 배웠던 게 소송에서 방어 방법으로 행사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속성이나 성질을 소송법 독자적으로만 볼 건가, 사법적인 속성을 아울러 볼 건가, 이런 것 때문에 학설이 있다는 거지. 그제? 근데 실무는 아무래도 사법적인 측면에 바탕을 둬. 소송법에서 소송물 이론도 그렇고, 요 소송행위 이론도 그냥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법행위와 완전히 결별해서 생각하지를 못해, 실무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러한 사법적인 의사표시, 법률행위 등이 소송에서 방어방법, 변론 중에 펼쳐졌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건가, 이게 문제였어서 소송행위 중에 가장 이제 논란이 됐던 게 형성권, 즉 해제권, 상계권, 이런 형성권이 소송상 행사됐을 때 이 속성이 어떻게 되느냐 갖고 우리가 저번 때 봤지. 소송행위 뭐 관념적인 거야. 소송행위 법률행위에서 따온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가장 낮게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법률행위에 가깝게 보는 입장도 있어. 그냥 소송행위라고 뭐 조금 더 별개인 것처럼 하지만 결국 기본적인 건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면 법률행위 아니냐, 이게 그렇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 우리는 소송법에서는 소송법적인 의미나 요건이나 효과 등을 따져야 되는 이런 것을 별도로 지금 이야기하려는데, 이걸 그냥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가깝게 보려는 입장도 있어. 소송물 이론 써도 한번 그런 거가 소송물을 어떻게 포착하냐에 따라서 가장 민법의 실체법에 가깝게 보는 입장을 소송물 이론에서 구소송물 이론이라고 한 거고, 소송법 독자적으로 심판의 대상을 포착하려는 게 신소송물 이론이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게 펼쳐져. 소송 도중에 대표적인 게 그런 거야. 소송 도중에 화해를 했어. 그럼 민법에서 여러분 배운 화해랑 소송 도중에 화해랑 속성을 소송법에서 소송 종료가 되거든, 화해가 되면.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부각시키면 민법적인 화해 계약으로 그치면 안 되고 뭔가 더 봐주려고 그래. 민법에서 여러분이 상계를 해, 의사표시로. 형성적으로 상계를 해. 근데 소송법에서 소송 도중에 상계할 수도 있어. 변론에서. 이런 변론에서, 변론 기일에서 상계한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 자기도 받을 채권이 있으니까 피고가 원고의 소구 채권에 대해서, 소송법적으로는 소송상 구하는 채권에 대해서 여기서 반대로 채권을 갖고 자기 상계하겠다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민법적으로 우리가 법원 바깥의 일상에서
뭐 서면 등으로 아니면 뭐 메시지로 나도 너한테 받을 게 있으니까 상기하겠다라고 의사 전달을 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이런 정도의 여러분 민법의 그게 소송상 변론기일에 피고의 방어 방법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럼 그 피고의 상계의 의사 표시가 민법적인 의사 표시 플러스 소송법적인 어떤 의미를 갖는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입장에 대해서 잘 봐봐. 그게 2-157로 가면 2-158에 민법적인 행위로만 보는 게 딱히 있지는 않고 사법행위설이라고 해서 요건 뭐냐면 민법적인 행위를 의미를 주는 거야. 그래서 사법행위설에서 꼭 민법적인 행위로서의 의미만 주는 건 아니고 조금 헷갈려지 마. 오히려 병존설이라고 고 2-158 그게 조금 이해하기 쉬운데 여기서 병존의 의미는 사법행위로서의 속성까지도 인정해준다는 의미에서 병존이야. 소송상 방어 방법으로 상계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소송행위라는 걸 전제로 사법행위라는 측면까지도 인정해주는 게 사법행위설이야. 용어가 조금 어려워. 병존설이라고 하는 게 쉽게 이해될 거야. 한편 소송행위설은 사법적인 행위로서의 의미는 빼버려. 소송법 독자적으로 그냥만 해주는 거야.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소송에서 상계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원고가 소를 취하해. 저번에 소취하 얘기 해줬지. 소를 취하면 소송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다 원점으로 가서 없어진다고 그랬지. 상계한다고 했는데 이게 소송행위로서의 의미가 있으면 소취하면 소송행위로서의 의미밖에 있으려던 게 없어져서 상계 안 한 게 되는데 앞에 사법행위설 내지는 병존설에 의하면 상계한다고 피고가 했는데 원고가 그 뒤에 소를 취하하면 소송적인 행위로서는 다 원점으로 가서 없어지는데 그래도 민법적인 상계는 한 거야. 민법적인 상계는 한 거야. 차이 이해하겠어? 되겠지? 그럼 그게 이해 안 되면 이거 생각해봐. 소송에서 계약에 대해서 피고가 소송에서 해제한다고 그랬어. 뭐 해제 요건을 있다고 하면서 해제한다. 여러분 민법에서 계약을 해제한다 라고 어떤 요건 하에 했겠지. 근데 이게 소송에서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방어로. 그럼 여기도 이게 소송 행위로만 본다면 소취하를 하면 해제한다라는 의사표시가 소송행위로서 상대방한테 의사표시가 이때 소송행위로서의 행위로서 갔던 게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해제권 행사의 제척기간 등이 있어서 자 소송상 그 제척기간 내에 했는데 그래서 계속 유효하게 갔으면 그 다음에 해제 요건을 충족했냐 딱 쓰면 되는데 뭔가 소를 딱 취해버리니까 해제 소송행위설에서는 해제가 할 뻔하다가 안 한 거야. 근데 병존설 내지 사법행위설에 의하면 어떻다? 소송법적인 건 다 날라가도 민법적인 측면에서의 사법행위의 측면은 남아 있으니까 해제된 거 이 여부를 따지면 돼. 응? 소송에서 따지는 게 아니라 민법적으로. 그럼 다시 또 소송 올 수는 있겠지만 따지면 돼. 무슨 차이가 있어? 제척기간을 준수해서 소송에서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소송행위설은 촥 날아가니까 해제 일단 될 뻔하도 안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로 생각해보니까 제척기간 도과한 거야. 못 써 이제. 근데 사법행위설에 본다면 소송법 쪽으로 날아갔어도 사법적인 의미에서의 해제를 했으니까 제척기간 내에 헌거로 살아있는 거야. 구별할 수 있겠어? 차이. 그러니까 이게 학설이 단순히 다른 교과서 보면 그냥 학설만 드립다 하는데 실제는 어디서 그 차이가 나느냐 그런 데서 차이 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자세히 써 있어. 근데 실제 학설은 신병존설이야. 2-160 당사자가 소송법에서 소송적으로 행사한 것이 소송에서 소취화된다든지 했을 때 날아가는 쪽이 당사자 의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적인 의사를 그런 것을 형성권으로서 상계권, 해제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볼 건지에 대한 대립이야. 그래서 신병존설은 병존 이대 두 개가 있는데 사법행위로서의
성질과 그 다음에 소송행위로서의 성질의 병존을 인정한다는 전제의 신이 뭐냐? 조건으로 결부시켜. 조건. 소송상 형성권 행사에 쭉 잘 소송 절차가 진행된다는 걸 조건으로 한다라는 의미에서 신이야, 신. 그래서 소송이 그러니까 소송이 소치하 등에 의해서 원점으로 간다면 사법적인 의사표시도 조건적으로 또는 철회라든지 안 하는 것으로의 조건으로 걸었다 정도로 보려는 게 신병존설이야. 되게 이론적인 거야. 실제 판례는 사법행위설에 가까워. 조금 변형적인 판례도 나오는데 변형적인 판례가 각주 그 밑에 있는 게 하나 변형적인 판례라서 조금 논란이 있어. 2013년 3월 28일 선고, 그 다음에 2014년 6월 10일 선고 등. 이게 약간 신병존설적인 판례 아니냐라고 보는 입장이, 학설은 신병존설의 합정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사법행위설이 깔려 있다고 볼 수도 있는 판례이기도 하고, 그게 조금 논란이 되는 판례고. 그러니까 판례 입장이 뭐 학설 이름에 매치돼서 질문하지는 않으니까 이 판례가 무슨 설이냐 이렇게 뭐 딱 매치될 필요는 없는데 조금 논란이 있어. 그래서 내가 써놨나 보네. 나는 그냥 그렇게만 했네. 어떤 좀 더 확실히 밝혀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냥 어느 쪽으로 봐야 될지 조금 애매한데, 그걸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판례대로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걸 학설이 이게 무슨 입장의 학설이냐 또 나한테 물어보려는 학생이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대답을 못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뭐냐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따지지 말라는 거죠. 판례가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굳이 분석한다면 신병존설적인 입장의 판례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계속 비비까야 돼. 왜냐하면 확신을 못하니. 이런 정도야. 근데 판례는 기본적으로 그 2-158의 해제권 행사에 있어서 사법행위설을 취하고 있고, 이 2014년 판례는 상계의 경우인데 약간 신병존설인데, 그게 예비적, 상계라는 게 예비적이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이 좀 있어. 다른 항변에 비해서 보충적이랄까 예비적이랄까, 이렇게 상계의 경우는 원고의 소구채권이 들어왔을 때 요걸 인정을 전제로 하지,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상계까지 쓸 필요 없잖아. 그지? 그렇잖아. 이게 안 되면 뭐 굳이 상계를 써. 그냥 이것만 막아내면 되지. 이걸 소송상 구하는 소구채권, 여러분은 이제 민법적으로는 자동채권에 대해서 상계하는 게, 이게 수동채권이 되지. 상계되는 채권. 이 상계가 되려면 상계항변은 주로 원고채권 자체가 성립이 없다든지 안 됐다든지, 성립이 됐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든지, 성립하지만 변제됐다든지까지 따지고 상계, 그럼 이제 그게 유효한 반응이 반격이 안 된다면 상계를 한다.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이렇게 논리적 흐름이잖아. 그래서 예비적, 상계는 예비적 방어 방법이다. 그런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 소구채권 내지는 수동채권이 오케이 된 다음에 쓸 방어 방법이지, 일반적으로.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소구채권, 수동채권한테 그냥 법정 첫날 가서 그냥 상계하겠다, 나도 너한테 받을 채권 있으면 조금 허무하잖아. 그거 왜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럼 그렇잖아. 조금 소송까지 끌고 가면서 싸우려면 일단 앞에서 뭔가 막아볼 수 있는 카드로 막아보고 안 되니까 상계하겠다라고 가는, 마침 또 자기도 받을 채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런 거가 일반적인 상계가 나타날 수 있는 예비적, 보충적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지. 그런 상계항변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상계항변은 이제 공부 좀 나중에 충실히 하거나 이미 한 사람 보면 곳곳에서 상계항변은 쟁점이 6, 7개 민사소송 전체에 있어. 그래서 130, 거기 2-160 넘어가니까 내가 표를 열심히 그려놨네. 표를 열심히 그려놨어. 여기 쟁점 중에 하나야. 많이 여기 선택형도 나오고 사례형도 나와. 아까 판례 무슨 입장이냐고 물어보지는 말라고 했는데, 사법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 판단이 없은 상태니까 이 판단도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만 써 있는 거야, 이제 판례 원문은. 그러면 만약에 이거는 판단을 해서
수동채권 인정되고 그다음에 상계적상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따져서 오케이냐 아니냐가 되겠지. 네, 다 오케이 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 그 경우에 손을 취하해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 얘도 하나 드러났잖아.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상경변을 썼는데 원과 소를 취하했을 때 사법행위로서의 의미가 남느냐 안 남느냐는 아까 계속 설명한 거 내지는 지금 표에 있는 건데 이 판례가 그거까지 들어가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입장인지 나는 말하기가 참 어렵다는데 일반적으로 신병정서를 취한 판례라고 말하기도 해. 다른 어떤 학설이나 거기 어떤 여러 번 그냥 나는 거기까지는 말 못하겠다. 좀 더 그게 불분명하다는 얘기를 써놓은 거고 그래서 그 질문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들어온 것까지 완벽하게 됐으면 이제 일반 설명 갖고 맞춰보면 되지. 근데 이 판례는 나는 내 입장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말할 자신이 없다는 거. 소구채권 자체가 확정이 안 됐으니까 뭐 어쩌고저쩌고를 한 거지 틀 다 갖춘 상태에서 소치 같은 걸 해서 뭐 어떻게 됐다 이런 건 아니고 요건 또 하필이면 그 소치화가 아니고 아마 조정된 건가 뭐 그랬을 거야. 조정에 의해서 이제 조정이라는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조금 변수고 그래서 조금 더 그 판례가 어떤 입장이다라고 딱 할만하게 나는 거기까지는 내가 못 나가겠다는 거고 그게 내 얘기고 근데 보통은 신병전설적인 입장의 판례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판례의 기본 입장은 사법행위설이다. 해제권에서 됐지?